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통밥으로 본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이유인데요. 왜 통밥이냐면 제가 지식이 많지가 않고 그냥 대충 띄엄띄엄 생각해서 이제 짚으니까 이제 이게 뭐 전문적이지도 않고 학술적이지도 않고 이게 너무 간격이 많죠, 논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밥으로 대충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보고자 하면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이 통일을 포기한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서로 다른 나라로 이제 취급을 한다. 왜냐면 이 선대부터 쭉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어, 거기도 통일이 어떻게 보면 그 지상과업이라고 저는 이제 그쪽도 뭐, 뭐 연방제가 됐든 뭐 적화통일이 됐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뭘까? 예, 그럼 한 며칠 동안 이제 궁금한 걸 못 참으니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지금 해보는 게 지금 그 이제 뭐라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일이긴 한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제대 그래도 하여튼 뭐 개운하게 제 나름대로는 뭐 좀 머리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그쪽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물사관 하니까 참 이게 오래간만이네요. 이런 말을 해보는 게 이게 한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그때 뭐 공부할 때 그때 말고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이런 말들을 써본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은 유물사관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원시 공동체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시 공동체, 그 다음에 노예제,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유물사관에서는. 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이 이제 그 기본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단계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통밥으로. 그리고 남한은 지금 당연히 자본주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남한이 다음번에 가야 될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걸 이렇게 볼 테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북한의 그 대내외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대내적으로 그 사람들의 전략적 목표는 공산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공장을 치면 무인화를 하고 자동화를 해요.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뭐 개성공단도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저기 뭐 러시아에도 뭐 사람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무인화 자동화를 할까? 이것도 참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쪽에서는 목탄차가 다니고 뭐 또 소달구지가 그 달구지 그 바퀴 보면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런 바퀴잖아요. 그 나무로 해가지고 그 쇠 링으로 해놓은 그런 바퀴.
그런데도 뭐 어떻게 보면 첨단이죠. 뭐야, 뭐 미사일을 쏘고 또 인공위성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참 한쪽은 거의 아프리카고 한쪽은 거의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수준이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동네죠, 그 동네가.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들의 전략적 목표는 자기 내적으로, 아까 그 역사 발전 단계로 봤을 때,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제가 왜, 무인화 자동화를 어떤 공산화의 어떤 근거로 보냐면요.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사회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제 막스나 엥겔스 이때도 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야 사회주의가 되고, 이제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야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이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레닌은 이제 그러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자본주의 중에서도 제일 후진국이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은 다시 지금 현재는 경제는 다시 자본주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이제 그건 뭐 정권은 이제 뭐 공산당이 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은. 근데 하여튼 그런 근거를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제가 이런 그런 그렇게 이제 넘겨 짚은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주한데 그 사람들 말로는 온 세계에 자주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제국주의죠. 근데 이것이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이제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를 지금 이제 몰아내고 그러는데 북한 국기가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만, 선언적으로만 이 반제국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뭐, 후티나 뭐 하마스나 시리아나 이런 데도 북한 무기가 등장하고 쓰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어떤 무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참 이것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적대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힘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과거의 고난의 행군 때 보면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미중러가 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난의 행군 때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주지를 않았잖아요. 기름도 파이프도 잠갔다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정이 안 좋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쓴 전략은 고슴도치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네 죽고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죠. 뭐 그렇게 일단 그때 이제 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외국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이제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하여튼 힘들게 살았죠. 그때는 고슴도치 전략이고. 그럼 현재를 보면
북중러가 이제 붙었어요. 북중러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좀 몰리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뭐가 안 되잖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안 되지. 이스라엘도 마음대로 안 되지. 뭐 후티도 어떻게 좀 뭐 좀 잘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이 이제는 전략을 승량이 전략. 승량이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방공도덕 시간에 보면 북한은 승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때는 승량이가 아니었고 이제 승량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루려고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실제는 지금 이제는 진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한반도 전략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외세를 몰아내자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북한이 그래서 일국과 양체제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하고 남한은 자본주의하고 이러면서 점점 그 통일해 가자 이런 예, 점점 하나의 이 사람들로 봐서는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 역사 발전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니까 일단 연방제를 통일해서 별 탈 없이 쭉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이 남한도 사회주의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그러한 전략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적화 통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통일은 그 연방제, 그러니까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것을 통일로 생각하고 일방적인 그 자기들 식으로 하는 그 뭐랄까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전체를 만드는 거 이것은 통일로 이야기하는 아는 것 같아요. 적화 통일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이번에 그쪽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영토로 편입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일도 이런 것은 통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적화 통일로 한 것 같아요. 그 노선을. 그러면 이제 언제 할 거냐? 이번에 그 법제를 다음번 최고회의 때 이 법을 이게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적화통일을 언제 그러면 실행을 할 거냐. 이제 이것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최고회의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고회의가 다음번 최고회의가 이제 언제 열릴지 이제 그것은 잘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을 한 그 북한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대외 의존도 이게 북한은 자립 경제니까 거의 자기들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이제 하잖아요. 어쨌든 뭐 식량도 거의 90 몇 프로는 자급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고 뭐 석탄 가지고 뭐 비료도 만들고 뭐 이제 화학 제품도 석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다 수입이죠. 그 자원도 수입해서 이제 가공해서 수출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식량 자급률도 너무 낮고 20 몇 프로인가 30 하여튼 40%도 안 되는 그런 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북한이 한국을 만약에 먹고 관리를 하려다 그러면 이게 이제 먹여주고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5천만 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붙었잖아요. 러시아하고 붙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식량하고 에너지는
걱정은 게 자기들이 남한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그런 거에서 어떤 이 연방제로 안 가고 자기들이 직접 뭐라 그럴까 다스린다 그럴까 이런 그 자신감을 얻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돌발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지진하고 이제 화산이죠. 그러면은 일본에서 생산이 많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구조상 일본에서 이제 중간재를 아직도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그 선을 예를 들면 갑자기 못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가져온다 할지 뭐 독일이나 또 미국에서 가져온다 할지 이거에 하루아침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혹은 이제 그럼 이제 루머겠죠. 이제 미국이 잘못하면 뭐 이 대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노선도 완전히 반대고 그래서 자칫하면 미국이 분열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뭐 루머 같은 것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 음모론이겠죠. 근데 하여튼 뭐 트럼프 당선돼도 제가 볼 때는 그 미군 철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약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든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전쟁에 대한 지금 또 핵전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4대강 할 때 참 안타까웠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물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뭐랄까, 대피소?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떻게 보면 그 꼭 전쟁이 아니어도 어떤 지각 변동이나 또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도 심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백령도 같은 데도 그렇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 도대체 그뭐 맨날 전쟁 난다, 뭐, 이렇게 뭐, 북한에 대해서 겁만 주고, 그러면 정치한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게. 참, 속인 건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게 참 답이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결론은 없죠. 뭐, 예, 결론은 없고,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각자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 이게 이제 결론이라면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이번에 그 해일 5-23 이게 지금 시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 5-23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나 하고 이제 봤죠. 그때 이제 해일 1, 2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3, 4는 발표를 않고 지금 5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이 600km, 2가 1000km, 그럼 3은 얼마고 4는 얼마겠잖아요. 대충. 그래서 5가 미국이 좀 신경 쓸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처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 제 통밥으로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그럴듯해서 이것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